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중학교 때부터도 계속 그 학교를 꿈꾸면서 또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 다 싸그리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게 참 또 하나의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이 수도권과 지방 학교의 이 수준 차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정말 특목고 자사고를 경험해 보신 김아린 선생님과 전도 선생님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특목고랑 자사고랑 말 그대로 어땠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연외고 김아린 선생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게 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졸업 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제가 본 서울대에서 배운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중고과를 졸업했고 또 대원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학 과별로 선발되었다는 점부터 해서 어쨌든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교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는 게 추상적으로 이제 어떤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직접 그들이 약간 우리들 체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좀 좋았는데 사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실제로 대원외고를 졸업한 친구 중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교환학생을 가길래 당연히 다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게 오히려 놀랄 정도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외국에서 좀 더 배울 것이 있다,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각 지역에서 이제 편중되지 않고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 좀 협력하고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것들이 어떤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력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저희 때도 제가 알기로 서울대를 이제 97명인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이제 서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좋은 그런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좋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북 상산고 출신 전도훈 선생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는 어땠나요? 저도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의 환경과 뭐 학생들의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는 학교 내신에 맞춘 지도를 해주는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녔고, 저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이게 내 진짜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건지,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암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상고에 진학해서 학교에서 그 좋은 수업과 학업 환경이 제공되었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요.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학습,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요. 이 점은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큰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에 제가 진학을 했었더라면 어, 획일적인 뭐 교육과 사교육에 계속 휘둘리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등학교 기간 3년은 저의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고를 선택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들인 것 같은데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니 조금 아쉬움이 따릅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원 선생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수도권과 지방 학교의
이 수준 차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목고 사고가 이제 폐지가 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 차이는 크게 좁혀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지역 간 학업 편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 오히려 고교 평준화 취지에 모순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 특목고 자사고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그 지역 학생들로 채우면서 이게 결국 지방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학업 수준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상산고 같은 경우에도 정원의 20%를 전북 지역 학생들로 채우는데 이는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혜택이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오히려 더 큰 지역 간 학업 수준 편차 차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방 학생들에게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특목고인 외고가 일반고화 된다면 학생들이 그에 따른 아쉬움이 생기긴 할 텐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아린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제 외고만의 어떤 특색 때문에 그것이 일반고가 됐을 때 이제 아쉽다라고 느끼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외고만의 어떤 특색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바로는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외국어 능력일 텐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일 외국어의 영어가 되겠고, 그 외로는 중국어, 일어, 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외국어 능력을 이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유학이나 아니면 사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실제로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수업 일환으로 영어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중국어과를 선택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회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중국어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에서 그런 영어 토론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식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학습 분위기겠죠. 그래서 좋은 학습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손쉬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근데 외고가 일반고화 되더라도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축적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자기소개서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자기소개서들이 일단 교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학원에서 아무런 이런 영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즉, 공교육에서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좀 더 이제 유학을 가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학교의 그런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더 접근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이제 외고에서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IB 프로그램 같은 것이 그 예시로 많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실 하는 것은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 학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일단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원학을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때부터 이제 자기소개서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직접 교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저희가 한 장짜리 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저희 이제 첨부 파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외고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많이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수시 방향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신명환 선생님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냥 나중에 얘기하려 할 거랑도 약간 연관이 있긴 한데 약간 다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외고가 만약 없어진다면 그냥 외고가 없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이제 외고가 있으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또 외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중학교 때부터도 계속 그 학교를 꿈꾸면서 또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 다 싸그리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게 참 또 하나의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학생 개인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또 꼭 특목고를 가라 마라를 제가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특목고랑 자사고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학원가에서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치동에서 어떤 이제 교육 컨설팅 업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민사고나 자사고 하나고 이런 데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약간 지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학 경시 대회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지도했었는데 그냥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사실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동네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참 거의 공부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보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역력했다면은 대치동에 있는 자사고를 준비할 학생들은 굉장히 좀 뭔가 신선한 약간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뭔가 포부에 차 있었던 것 같고 가르치는 거가 되게 좀 제가 좀 즐거웠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학생들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자기 희망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교육 격차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견인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는 것은 사실 참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엔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희망을 잃게 해서 의욕이 저하되면 학습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